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정의와 함께 함수의 여러 가지 예를 같이 살펴봤는데, 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 번만 상기해 볼게요. 함수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정의역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집합 2라고 하는 치역에 속하는 단 하나의 원소를 대응하는 규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간혹은 우리가 이게 함수인지, 이게 함수가 아닌지 판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노트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 이어서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XY 평면에서 곡선이 X의 함수의 그래프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곡선과 두 번 이상 만나는 수직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충분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표현을 했고, 앞에 있는 명제와 뒤에 있는 명제가 서로 동치이다 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제를 보면 XY 평면에서 곡선이 주어진 곡선, 즉 그래프가 함수이려면 곡선과 두 번 이상 만나는 수직선은 없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파란색 곡선이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지금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렸을 때 이 수직선하고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하나인지 아니면 하나 이상인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하나에서 만나고 또 다른 직선을 그려도 하나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이거를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B번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 위치에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점도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위치에다가 수직선을 그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점에서도 만나고 이 점에서도 만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현상처럼 두 개 이상에서 우리가 이 교점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하면 이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수직선 판정법이라고도 하는 방법인데 잘 생각해 보면 함수의 정의에서 비롯된 거죠. 함수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되는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죠? 하나의 a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점에 대응되면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지를 보려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봤는데, 뭐 1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다룬 내용이기는 한데, 한 번씩 이제 리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이 함수들의 변형을 하고 이 함수들을 또 다르게 정의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예제 5번에 보면 이제 piecewise defined function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제외하고라도 뭐 공학이나 아니면 전공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들이죠. 자, 5번은 어떤 예이냐면, 자, 함수가 나눠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 마이너스 x다 라고 되어 있고, 아랫줄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제곱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부분 부분으로 정의하는 형태의 함수를 piecewise defined function이라고 해요. 조각마다 정의되었다. 그러니까 piecewise, 그러니까 부분 부분 정의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x좌표, x축하고 y축하고 자, 이렇게 일단 평면상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직선의 형태, 즉 리니어 펑션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는 x제곱 쿼드래틱 펑션. 그러니까 모양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우측에는 곡선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정의된 함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요 x에다가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일단 먼저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 값이 2가 된다. 여기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가 되고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3에다가 또 대응이 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f의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3이 되면서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점에 대응을 시켜봤고 여러분들은 뭐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다 대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몇 개의 점만 찍어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점들 찍어서 유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함수에 값이 찍히게 되고 그 이후에 있는 값들도 보면 x의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y의 값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제곱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x제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그림을 그려봤죠.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1일 때는 1이죠. 제곱이니까 2일 때는 얼마가 돼요? 2일 때는 x제곱이니까 4의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하나씩 시켜보면 되고 3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9가 되니까 쭉 커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은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죠? 일단 값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인데 1에서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는 1에 대응이 되기는 하지만 정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현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x가 0일 때는 0이고 또 x가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일 거고 이렇게 해서 쭉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연결해주면 마찬가지로 음수 범위에서도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그림으로 그려지고 쭉 연결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2차 함수 우리가 실수 전 영역에서 그리면 원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전 시간에 그렸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기준선이 있고 그것보다 클 때에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는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함수값을 3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f의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아까 그림 그리면서 3이라는 거 찾아냈고 f의 마이너스 1도 아까 찾아냈었죠. 2라고. 자, 그러면 이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디에 대입을 해야지 되냐면 정의역을 봐야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값들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f의 0을 한번 찾아보면 0이라고 하는 이 변수값 0이라는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다가 넣어야지 올바른 함수값이 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0일 때에는 0의 제곱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x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함수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를 한번 볼게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가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절대값 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함수가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그것의 절대값은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0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점만 한번 찍어서 생각해 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마이너스 2와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럼 거리는 두 칸이니까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0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자,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1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1은 뭐가 되냐면 1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역시 1이 될 거고 그리고 2가 절대값 함수를 취하게 되면은 0과 2 사이의 거리니까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절대값 기호가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려서 표현을 하는데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다 양수 값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양수로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변수를 a라고 했을 때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라고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a인데 a라는 숫자가 양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 a를 그냥 쓰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a가 만약에 음수다. 0보다 작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 0보다 작죠?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절대값 함수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 a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표현한다. 그럼 a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였죠? 거기에다 뭐를 한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함수를 정의를 했고 0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함수에 포함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근데 음수일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마이너스를 달고서 나오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값의 값은 항상 양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절대값 함수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게 될 함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예제 6번에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갖는 함수 f의 식을 구해라. 이제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이것을 함수로 표현을 해라. 자, 이것은 우리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공학에서 어떤 시그널을 봤는데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럼 이걸 우리가 일반에서 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뭔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뭐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응용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이런 형태를 보고 함수의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래프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직선의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1부터 여기 눈금 하나를 1이라고 했을 때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이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2부터 시작해서는 쭉 일직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래프 함수로 표현을 하려면 일단 x라고 하는 이 변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fx라고 하고, x의 범위가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 이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첫 번째는 0과 1 사이다. x는 0과 1 사이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과 2 사이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는 2보다 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쪽에는 폐 구간으로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0은 지금 0일 때 지금 정의가 된 거죠. 정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프가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0일 때는 지금 포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0일 때 이렇게 우리가 등호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0은 포함하고 0보다 큰 x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에서도 사실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분 나눠서 표현할 때는 1에서 정의를 하고 여기서도 만약에 1에서 정의를 해버리면 아까 우리가 봤던 함수의 정의하고 내용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1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숫자는 단 하나의 함수에 대응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 이렇게 등호를 붙이면 다른 한쪽은 등호를 빼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기 싫고 여기 첫 번째 정의되는 함수에다가 등호를 안 넣는다고 하면 두 번째 정의되는 이 부분에다가 등호를 포함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x의 범위도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보면 x가 2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2일 때도 지금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그림이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2일 때도 어느 한쪽에다가 등호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정의역에는 2를 포함 안 시키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식에다가 포함 안 시켰다? 그러면 마지막 식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다가만 여러분이 등호를 적용을 시켜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포함 안 하고 포함시키고, 여기는 뭐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등호를 어디다 붙이느냐는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쪽에만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그럼 0과 1 사이에서 함수의 그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0에서 1을 잘 보면은 0일 때는 0이고요. 1일 때는 1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 0과 1 사이에서 국한하지 말고 쭉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직선의 그래프인 거죠. 직선의 방정식. 그럼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로 보면은 y는 x. 그죠? 왜냐하면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니까 y는 x의 일부분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0과 1 사이에서만 적용된 거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함수의 모양을 fx 이퀄 x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는, 자, 1과 2 사이, 여기에서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거를 그럼 여러분이 한번 확장해서 그려보세요. 얘를, 이 그래프를 쭉 이어서
쭉 이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의 일부가 되겠죠. 직선의 일부인데 그래프를 결정하려면, 함수를 결정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됐나요? 지난 시간에 봤던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기울기를 보면 지금 아까 그렸던 요 직선하고 반대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x가 1에서 2까지 커졌을 때 y값은 거꾸로 1에서 0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기울기 m이라고 했을 때 복습 한번 해보면 x가 1에서 0으로 1에서 2로 커진다. 그럼 2에서 1만큼 뺀 것이 x의 증가량. y는 1에서 0으로 떨어졌다. 그럼 0에서 1을 빼주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그죠? 그러면은 직선의 형태가 y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기울기 곱하기 x라는 변수의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잘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직선은 x가 0일 때 2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그럼 x가 0일 때 2를 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2를 더해주면 식이 성립하죠. 나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x가 1일 때 대입을 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절에서 함수를 이제 평행이동 시켰을 때 모양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지금 혹시라도 이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하나씩 대응을 하면서 규칙을 보면 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다음 절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부분 정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x가 이제 2보다 커진다. 그러면 자, 2보다 커졌다. 어떻게 되나요? 2보다 커지면은 함수 값이 항상 어떻게 되죠? 지금 0으로 고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상수 함수 0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값이 어떤 고정된 상수 값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어떤 c라고 하는 상수다. c가 이제 constant라고 하는 거죠. 상수. 자, 이럴 때에는 이 f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떠한 x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우리 위에서 지금 이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값이 다 일정한 값, 똑같은 값이 돼야 돼요. 이걸 이제 c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를 갖는, 그러니까 fx equal c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리고 많이 응용해서도 적용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크게 우함수하고 기함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함수는 even function이라고 하고 기함수는 odd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럼 우함수에서 eve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짝수를 의미를 하고 기함수의 odd라고 하는 표현은 odd를 우리가 홀수로 알고 있죠. 홀수를 얘기할 때 odd number라고 하죠. 그래서 짝과 홀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것과 연결이 될 텐데 우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차수가 2차 또는 뭐 4차, 6차 이런 형태의 짝수 차수를 갖고 있는 함수들을 보통 우함수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기함수는 차수가 1차, 3차, 5차처럼 이렇게 홀수 차수인 것들은 보통은 기함수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항함수, 즉 x의 뭐 몇 차,
그다음에 x 더하기 어떤 상수 이런 것처럼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우함수, 기함수의 예제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울 삼각함수에서도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 그러면 우함수의 정의는 여기서 보면은 fx하고 f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값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은 이제 좀 익숙해졌죠? 자, y는 x제곱은 그래프가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4 이런 식으로 쭉 커지는 이런 형태의 함수였어요. 자, 그런데 x를 우리가 한번 2라고 생각해 보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x가 2일 때 하고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함수는 아까 그림을 그려봤더니 대칭이잖아요. 대칭 구조니까 2일 때는 자, y는 x제곱 2일 때 얼마죠? 값이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제곱이 되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모양 자체가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2까지의 거리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높이가 지금 같아요. 4로서 같죠. 그래서 요 4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니까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높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함수는 뭐냐면 자, 기함수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을 한번 볼게요. 자, y는 x 세제곱도 우리가 대응을 한 번씩 해보면 뭐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0일 때는 0이 될 거니까 그냥 대입을 해보면 돼요. 0일 때 0, 1일 때는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될 거고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보니까 x제곱과는 다르게 이렇게 y축 대칭인 모양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대응되는 거를 쭉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한 5개 점밖에 안 찍어봤는데 여러분은 조금만 더 늘려서 한번 쭉 찍어보세요. 그러면 x 세제곱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규칙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x가 2일 때, 1일 때 한번 생각해 보죠. x가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자, f의 1은 얼마냐면 1이에요. 그죠? 여기 1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f의 1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취했을 때 f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일반화해 보면 f의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fx하고 같아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함수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x도 0, y도 0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점 대칭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접었을 때 일치하는 거, 이렇게 길이가 같죠.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성질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함수는 다시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함수는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딱 접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그림을 물감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도화지를 접으면은 정확하게 대칭인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접었다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y축 대칭이니까, 그죠? y축 대칭을 우리가 우함수의 성질로서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에서 다음 함수들이 우함수, 기함수인지 한번 판정을 해보죠. A번에서 보면 fx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인지 판정하려면 우선 f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자, 그럼 A번에서는 자,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x의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냈을 때 x의 5제곱 더하기 x로 표현이 될 텐데, 그러면 x 5제곱 더하기 x는 앞에서 정의한 fx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로 보면 되겠죠. 이만큼이 fx니까 이렇게 써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x를 넣은 함수값하고 fx의 마이너스 1배한 게 같으니까 이것은 뭐다? 기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x의 5제곱이 있고요. x가 있어요. 근데 x의 5제곱은 차수로 봤을 때 홀수 차수고 x의 1차도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하고 기함수 두 개를 더한 거다. 그래서 기함수끼리 더하면은 역시 기함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B번은 gx가 지금 1-x 4승인데 4제곱인데 일단 마이너스 x를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 마이너스 x의 4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1 마이너스 x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gx랑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주어진 함수하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x를 넣으나 마이너스 x를 넣으나 같은 것은 우리가 우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고요. C번에 h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보면 자, h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는 지금 hx하고는 모양이 어떻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함수는 아니다. 그렇다면 h에 마이너스 1배를 했을 때 같은가? 마이너스 hx를 생각해보면 2x 마이너스 x제곱의 마이너스 1배에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x제곱 그렇게 해도 얘는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우함수랑 기함수는 우리가 언제 또 활용이 되냐면 나중에 적분을 할 때 이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적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도 함수의 하나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함수의 형태 중에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서 또는 뭐 강의한 또는 여러분이 보는 수학책에서 가끔 이렇게 구간 i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구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면 보통 이런 구간 i는 실수 전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도메인, 정의역을 이렇게 한정시켜서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함수의 모양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다. 조금 더 쉬운 모양으로 그냥 심플하게
이런 형태라고 해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자, 그런데 x1과 x2의 관계는 x1이 지금 더 작은 거예요. 부등호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임의의 x1과 x2에 대해서 이 얘기는 임의라는 뜻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대학 수학을 수강하고 있는 우리 반에서 내가 임의로 2명을 선정했다. 그 얘기는 그 2명 안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A를 거꾸로 뒤집은 것 같은 모양으로 임의의라는 뜻은 우리가 다시 쓰면 이 임의의 세자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x1과 x2의 관계가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fx1하고 fx2의 관계를 생각했더니 x1에서의 함수값하고 x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니까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면 그러니까 높이가 이제 더 높다면 그때는 f를 증가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increasing function이라고도 한다. 라는 건데 임의의 x1, x2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잡은 것 또는 내가 x1을 여기에다가 x2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x2에서 함수값이 더 크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잡고 또는 뭐 이렇게 잡아도 돼요. x1을 여기다가 x2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았을 때에도 여전히 x2가 더 높이가 높죠. 두 개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서 어떠한 임의의 두 개의 값을 변수를 잡았을 때 함수가 이렇게 x2에서의 값이 더 큰 경우라면 이땐 증가함수라고 한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함수가 모양이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임의의 값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임의의 값에 대해서 두 번째 x2가 함수값이 더 작게 된다면 이때는 감소함수라고 한다. 감소함수는 우리가 decreasing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임의의 점이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x1은 이번엔 여기다가 놓고 x2를 여기다가 한번 보자. 그래도 여전히 x2의 값이 더 작죠? 또는 임의의 두 개, x1을 내가 여기다가 선택하고 x2를 여기라고 해보자. 여전히 x2의 값이 더 작아요. 높이가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값을 잡더라도 증가 또는 감소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값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이거는 감소함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간 i라고 했을 때, 구간 i에서 이 녀석이, 이 함수가 감소함수냐, 증가함수냐는 어떻게 논할 수 있나요? 어떤 의미의 x1과 x2에 대해서도 이 부등식 중에 하나가 성립이 돼야지만 증가 또는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x1과 x2를 이렇게 잡았다. x1하고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높으니까 증가함수네요. 그런데 만약에 x1을 여기에다 잡고 x2를 여기다 잡았다. 임의의 값이니까 아무데나 잡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잡으면 x2가 이번엔 더 낮은 값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높았는데 이 구간에서는 x2의 값이 더 작아지니까 얘는 증가도 했다가 감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i 구간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닌 거죠. 자, 그렇지만 구간을 쪼개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거고 만약에 내가 구간을 잘라서 이렇게만 본다면 이 구간 안에서는 감소하는 형태니까 함수라고 봐도 되는 거죠. 즉, 구간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함수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들의 이런 성질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절을 통해서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함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혹시 모르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고, 그리고 이런 함수들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그리고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해서 합성함수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변형들도 조금 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